이건 정말 좋은 법이지만 저희 국민의힘이었으니까요. 반대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넣거나 아니면 같은 당이어도 의견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정 이런 정도로 되는데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자보다 중국이나 해외에 떠도는 탈북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 떠도는 탈북자들 속에서 이 법에 대해서 취지를 잘못 인지를 하셔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세상에 도움이 됐던 제 자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오지 누나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법을 만든 이야기인데요.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법으로 제가 모셨던 의원님이 의정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제가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디어만 제가 냈고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하기까지는 저희 팀이죠. 보좌진이 모두 함께 한 사람이 돼서 했기 때문에 이 성과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서 이 법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그 경로와 통로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한민국에 10년 전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서 10년 안에 대한민국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10년 안에 꼭 가야 되는데? 했더니 10년 안에 가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나서 온 탈북자에게는 주거 지원, 교육 지원, 그 다음에 그 신변보호 이런 것들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10년 이상을 해외에서 산 사람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이라는 법 아래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 밖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 안에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될 사람들을 규정해 놨습니다. 38선 이북에 있는 고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오던 사람 이런 거 있는데 지원을 안 되는 사람을 또 명시해 놨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살인, 마약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납치, 강금, 이런 항공기 납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죠. 그런 안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 10년 체류한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중국에서부터 가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국회에 가게 되죠. 근데 국회에 딱 가니까 보좌관님이 저희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게 우리 비서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비서진이 된다면은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온 힘을 다해서 법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품었던 그 이야기를 보좌관님께 하게 됩니다. 보좌관님, 저는 이 조항을 사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그걸 딱 듣더니 보좌관님이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님이 그 다음부터 이게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부터 팀을 꾸려서 함께 하라고 했고요. 저는 정말 모르잖아요. 국회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는 냈지만 이게 법까지 되는 과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경험을 하신 비서관님들이나 비서진이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국회에 가면은요, 그 컴퓨터 이렇게 다 놓여 있잖아요. 그 컴퓨터 안에 입법 시스템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해서 이제 입법처에 올리면 거기서 소회의, 본회의 그런 거를 통과해서 이게 마지막 땅땅 본회의 마지막 의결을 통과하면은 그 법이 시행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법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녔으니까 좀 알았습니다.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법을 저희 거는 법률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법률이죠. 지원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데 법률을 이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하겠다고 취지를 올리면 다음 순서에는 비용 축에서는 뭔가 이 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제 제안 설명, 그러니까 이 법을 왜 바꿔야 되는지 제안 설명을 또 의원이 가서 합니다.
본회의나 뭐 소회의에 가서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22대 국회였는데 저희가요.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입법처에 이렇게 법 조항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회기에 첫 번째 법이 통과하는 데는 거의 11월에 가야지만 본회의를 통과해서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까지 완전히 통과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그 6월 며칠에 이 진짜 거의 초반에 법을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이 법이 통과하는데요. 법은 대안반영. 모든 법을 한 번에 묶어서 한 법을 수정하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원안 가결. 그거는 정말 어떤 의견도 없어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가결. 이건 정말 좋은 법이지만 저희 국민의힘이었으니까요. 반대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넣거나 아니면 같은 당이어도 의견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정 이런 정도로 되는데 저희는 그게 수정 발의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제안 설명을 할 때 그런 걸 말씀드린 거죠.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자보다 중국이나 해외에 떠도는 탈북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해외에 떠도는 탈북자들 속에서 이 법에 대해서 취지를 잘못 인지를 하셔서 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안 줄 뿐이지 아예 대한민국 국민으로까지 인정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 하나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도 있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절실한 내용은 뭐냐면 중국에서 10년을 살고 싶어서 사는 탈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한국으로 오는 가정이 너무 무서워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여기서 안주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옵니다. 뭐 강제로 끌려갔다든지 뭐 인신매매를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스스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0년이라는 게 길긴 하지만요. 또 중국에서 숨어 사는 저희에게는 그냥 정말 언제 제가 10년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거기서 흘려보낼 수도 있는 시간인 겁니다. 저도 6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기수에서 10년이 넘으신 분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분들은 정말로 정착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 법 테두리에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법을 발의하고 그게 통과돼서 법률의 효율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6개월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다 지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죠. 탈북자인 당사자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그리고 제가 의견을 내더라도 제 의견을 도와줄 수 있는 보좌진이나 비서진이 없었더라면 또 이게 법까지 발의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에 정말 잘 만든 법률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그런 의정대상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저희 법이 다 채택이 된 거예요. 제가 지성호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그 지성호 의원님이 의정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낸 성과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초고속 승진, 7급으로 승진한 거가 있어서 그때는 정말 일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제가 법만 2개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의 정착의 지원에 관한 법률 2개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2개 중에 하나는 지금 그 10년 체류한 탈북민을 대한민국에서 계속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아예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법은 그 취업 지원이나 그리고 뭐 경제 활동 지원에 대한 그런 법률인데요. 그것도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2개를 통과시키는 사례는 참 드물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 추세는 잘 모르니까요.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꽤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오지촌에서 태어나서 정치라는 거는 알 수도 없던 소녀가 어느 날 와서 대한민국의 법을 바꿨다는 이런 얘기를 어느 세상에 가서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 때문에 제 기사가 이제 조선일보에도 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같은 큰 메이저 언론에 제가 실릴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실리게 되면서 그것도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고 또 오래도록 간직할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함께 노력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준 같이 일했던 보좌진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북민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모든 입법기관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어떠셨나요? 아오지 소녀가 그 법을 만들기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참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그 국회에 있는 1년 반 동안에 발의한 법이 한 5개, 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6개 중에 계류가 됐다가 폐기된 법령들도 있는데요. 그 어린 아기가 엄마 손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법도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그 법을 만들 때는 내 아이의 엄마라는 마음으로 그 법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입양아였는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 그 법도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랬습니다. 1년 반 참 짧지만 저에게는 긴 시간이었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만약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법을 만드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은 제가 겪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현장의 모든 것들을 녹여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얘기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